안녕하세요, 박주선입니다. 도면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6차시 강의 내용은 CAD를 활용해서 구조물 외형을 작성해보고 작성된 구조물 외형의 레이어를 변경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외형 작성에 앞서 구조물 외형 작성에 사용될 명령어들을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명령어들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들이 어떻게 입력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되며 어떻게 종료되는지 테이블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명령어부터 보시면 명령어는 보통 단어로 되어 있고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명령어 입력 방식은 명령어 입력 스페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인 같은 경우는 명령어 L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명령어 사용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모든 명령어 입력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은 설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것은 잠시 후 실제 명령어를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거나 명령의 사용이 완료된 직후에 바로 종료가 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명령어 입력 방식은 모든 명령어가 같고 그리고 종료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라인부터 실제 사용을 해보면 명령어 L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간단한 명령어 사용 설명이 나오는데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점 지정, 그리고 다음 점 지정, 그리고 또 다음 점 지정. 명령어를 종료시키고 싶으실 때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사용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F8번 직교라는 직교 모드가 있는데요. F8번을 한번 눌러보면은 직교 켜기라고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직교 끄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라인을 한번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령어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지정. 지금 현재 직교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향하는 방향으로 라인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F8번을 한 번 더 누르면 직교 켜기가 되고요.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는 라인이 직각 방향으로만 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점 지정, 그리고 직각으로 이동해서 또 다음 점 지정, 그리고 이 상태에서 F8을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직교 끄기가 되는데요. 직교가 꺼진 상태에서는 다시 마우스가 향하는 방향으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점 지정, 다음 점 지정.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 종료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오스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오스냅 같은 경우는 오스냅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여 설정을 하고 F3번 키로 F8번 키와 마찬가지로 끄기 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스냅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제도 설정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객체 스냅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은 끝점, 그리고 삼각형은 중간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끝점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라인의 끝부분에 자동으로 네모난 박스가 생기면서 정확한 위치를 클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점을 클릭하시면 라인의 중간점에 삼각형 모양의 박스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중심 같은 경우는 원형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드는 점일 경우에 이 점의 중심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4분점은 원형에서 원형에 각각 그 4분점을 잡아주게 되고요. 교차점 같은 경우는 라인과 라인이 교차하는 부분에 중심점을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럼 교차점까지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른 후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스냅이 F3번을 눌러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F3번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오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라인의 끝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게 되고요. 다시 한번 F3번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선 자동으로 네모난 박스가 생기면서 라인의 정확한 끝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하게 되면 정확한 라인의 끝점을 잡아진 상태고요. 끝점부터 라인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라인의 중간점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라인과 라인 사이에 중간 위치에 삼각형 박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정확한 중간 위치에 라인을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 종료를 시키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P라인이라는 게 되는데요. 명령어 PL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명령어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시작점, 다음 점, 다음 점, 다음 점,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 종료를 시키시면 되고요. 라인과 P라인은 보시는 것처럼 똑같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객체 속성은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라인으로 그려진 구조물을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보면 이 객체 하나만 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객체를 선택을 하면 또 다른 객체가 잡혀지고요. 여기서 ESC 키를 눌러 취소를 하고 P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보면은 라인의 어느 부분을 잡아도 라인 전체가 한꺼번에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레이지, 객체를 지울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명령어 E 스페이스 그리고 객체 선택,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선택된 객체가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객체를 지우시고 싶을 때는 명령어 E를 눌러 다시 명령어를 시작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한번 그대로 누르시게 되면 이전에 사용됐던 명령어가 다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객체 선택 그리고 스페이스, 객체가 지워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언도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언도는 이전에 사용된 명령을 취소시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 언도 기능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지워졌던 객체들이 다시 생기게 되겠죠. 명령어 U 스페이스를 누름과 동시에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페이스. 그러면은 이전에 삭제됐던 객체가 보시는 것처럼 다시 생겨나고요. 이 옆에 있던 객체까지 다시 한 번 더 생기게 하고 싶을 때는 그대로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지워졌던 객체가 새로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는 카피고요. 복사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인데요. 명령어 C 스페이스 객체 선택,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고요. 이동할 중심점을 클릭, 그리고 라인의 중심에 다시 붙이고 싶을 때는 마우스를 이동하여 클릭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복사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복사하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지 마시고 계속 마우스를 연속으로 클릭하시면 복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할 때는 스페이스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move라는 명령어인데요. 객체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M 스페이스 객체 선택, 그리고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누르시고 기준점을 잡으신 다음에 복사하고 싶은 위치에 마우스 클릭 하시면 객체가 이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서클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원형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CC 스페이스 기준점을 잡으시고 이 원에 반지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지름 예를 들어서 10, 키보드로 10을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반지름 10에 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 원이 실제로 반지름이 10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이 디스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명령어 DI 스페이스를 누르신 다음에 원의 중심부터 원의 4분점까지 오스냅이 켜있기 때문에 지금 이 4분점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클릭을 해보면 아래쪽에 X증분 10, 그러니까 반지름 10인 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케일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 객체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혹은 작게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SC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중심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원을 2배로 키우시고 싶으실 때는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키보드에 입력을 하신 후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2배 크기의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반지름 10인 원이었으니까 반지름 20이 되었겠죠. 디스트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di 중심점부터 원의 4분점까지 보시면 x중분 20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측에 줌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것은 앞차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Z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명령어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러가지 기능인데 우선 영역 지정 클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 확대하고 싶으신 지점에 첫 번째 점을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윈도우 박스가 생기는데요. 확대하고 싶은 만큼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반대 구석을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확대된 다음에 이전에 봤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으실 때는 P 이전 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명령어 Z 스페이스 여기서 이전 가로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에 P를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전에 봤던 그 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키를 눌러 줌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시고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을 크게 또는 작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손바닥 모양이 나오는데요. 휠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줌 2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명령어 예를 들어서 라인을 길이를 길게 그려서 종료시키고 라인을 화면 바깥으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명령 M 스페이스 객체 선택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고 기준점부터 기준점까지 이렇게 되면은 현재 화면에서 바깥으로 나가 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명령어 Z 스페이스 여기서 범위 1을 누르시면 1을 누르신 다음에 스페이스 그러면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그 화면 바깥으로 나가 있는 객체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화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다시 이전 뷰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명령어 Z 스페이스 P 그리고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전 상태로 돌아오시는 거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명령어들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 숙달을 하시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구조물 외형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에 보시면 위쪽에 이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요. 캐드에서는 프로그램을 열고 한 가지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지금 이 명령어를 보여드리기 위해 열어둔 파일 외에 그 구조물 외형을 작성하기 위해 파일을 하나 더 열어놨습니다. 윈도우를 클릭해 보시면 열려있는 파일 목록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2차 시점 DWG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자동으로 이동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전 화면 다른 파일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2차 시 언더라인 명령어 입력을 클릭하게 되시면 다시 다른 파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조물 외형을 작성하기 위해 지금 파일로 다시 돌아왔고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처음에 받은 1:1 기준의 도면 작성 기준입니다. 작업은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미지 파일을 구조물 외형의 재원을 알기 위해 미리 좀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원에 있는 것처럼 구조물의 외형부터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3.0m, 세로 2.5m의 구조물 외형을 먼저 그리게 될 건데요. 명령어는 L 스페이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점 지정. 지금 오수냅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교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 3000, 키보드로 3000을 입력을 하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길이 3m의 구조물 외형 선이 그려지게 된 겁니다.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눌러 종료를 시키시고, 지금 화면 밖으로 객체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령어 줌 스페이스 2 스페이스,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가 다시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명령어 입력 스페이스, 가로 길이가 2500이었죠. 키보드로 2500, 그리고 스페이스 키, 역시 화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명령어를 종료시키시고 줌 2, 다시 객체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복사 명령 C 스페이스 객체 선택, 다시 한번 스페이스 누르시고 기준점에서 기준점까지, 마찬가지로 세로 라인을 복사하기 위해서 명령어 C, 이때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명령어 C를 누르실 필요 없이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이전에 사용한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객체를 잡으시고 스페이스, 기준점부터 기준점까지,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 종료시키시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일단 구조물 기초 슬래브의 외형 형상이 완성된 것이고요. 제가 옆에 있는 재원을 좀 키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외형이 좀 잘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중심선을 먼저 그릴 건데요. 명령어 L, 지금 오스냅이 이 끝점이나 라인의 중간점이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히게 되고요. 중심점부터 중심점까지, 그리고 종료시키신 다음에 지금 이 세로 방향의 중심선을 그어야 되는데요. 세로 방향의 중심선은 구조물 끝에서 2m가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C 복사를 하셔서 객체 선택, 그리고 F8번을 눌러서 직각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숫자를 20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러 종료를 시키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조물 외형과 중심선까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페데스탈을 지금 그려야 되는데요. 페데스탈은 바깥쪽에서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L 스페이스, 방향을 잡으시고 페데스탈의 사이즈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0 by 1000입니다. 그러면은 마우스 방향을 잡고 1000 스페이스,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으신 다음에 1000 입력 스페이스, 방향을 잡으시고 1000 입력 스페이스, 다시 끝점까지는 그냥 라인의 끝점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클릭, 그리고 종료시키시고, 이 상태가 되면 페데스탈의 상면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확한 이 사각형의 중심점을 잡고 지금 중심선 교차점까지 갖다 놔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중심점 기준을 잡기 위해 명령어 L, 집게 모드를 끄시고 라인을 하나 그으신 다음에요. 무브 M,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중심점을 잡으신 다음에 이 라인에 중심점까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클릭,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구조물 외형의 페데스탈 외형 평면까지 작성이 되어 있고요. 불필요한 선은 이레이즈 명령어 사용하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조물 외형과 그리고 페데스탈의 외형, 그리고 중심선까지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구조물 외형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명령어들은 라인과 카피와 무브, 딱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앞에 설명드린 명령어 중에서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여 똑같은 기초 평면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이동을 하고요. 이번엔 P라인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조물 외형을 작성할 건데요. 명령어 PL 스페이스, 시작점 잡으시고 F8번을 눌러 집기 모드를 켜시고, 그리고 가로 길이인 3000 스페이스, 그리고 마우스를 위쪽 방향으로 잡으신 다음에 세로 길이 2500 스페이스, 그리고
가로 길이 다시 3000 스페이스. 이 상태에서 C를 누르신 후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라인의 시작점으로 끝점이 이동하게 되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P라인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면 객체 하나가 전체 묶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인으로 작성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객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L 중심점 잡으시고 중심점까지 그리고 종료시키고 세로 방향의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라인 명령어 L 스페이스 종료시키시게 되면 이 라인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P 라인도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이럴 때 이 라인만 무브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명령어 M 스페이스 객체를 두 가지를 잡고요. 그러면 같이 지금 이 P 라인과 라인이 같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라인만 이동을 하여 중심선을 만들고 싶은데 P 라인까지 잡혀 있는 부분을 취소를 해야겠죠.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R을 입력하신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객체 제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싶지 않은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선택이 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면서 이 라인만 잡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고 기준점을 잡으시고 지금 2000을 이동해야 되니까 키보드로 2000 스페이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라인이 이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페데스탈 역시 P라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령어 PL 스페이스 시작점부터 1000 마우스 이동하시고 1000 그리고 마우스 이동하시고 1000 그리고 C 버튼을 누르면 시작된 점으로 이 라인의 끝점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 스페이스 이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M 선택하시고 중심점부터 중심점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Move 명령어 M 스페이스를 누르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이전에 잡았던 객체를 다시 한번 잡고 싶을 때는 명령어 P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전에 잡았던 객체를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고 중심점부터 중심점까지 마우스 클릭하시면 또 다른 방법이지만 같은 구조물을 이용해 기초 평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평면도를 그려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명령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도면 작성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면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뚝을 제외한 평면도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말뚝 배치에 앞서 도면 작성 중 경우의 수 한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보면 말뚝에 대한 정보 중에 말뚝의 규격과 개수만 나와 있고 말뚝이 기초 어느 위치에 설치하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설계자가 도면에 표현되는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선임에게 물어보고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말뚝 배치 기준만 알고 있거나 설계 기준을 찾아보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하는 업무는 고민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이나 도로규 설계 기준 해설편을 보시면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말뚝을 시공하는 사진인데요. 불규칙해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데요. 말뚝 직경을 D로 본다면 말뚝과 말뚝 사이의 간격은 최소 2.5D 이상이어야 하고요. 구조물 끝에서 말뚝 중심까지의 거리는 1.5D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사항이 고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뚝 간격이 너무 좁으면 말뚝이 서로 밀려서 소정의 위치에 말뚝을 시공할 수 없고 흙의 밀도와 강도 등을 고려한 말뚝 배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런 기준에 맞춰 말뚝 배치까지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뚝 배치 기준에 맞추어 미리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뚝 직경이 500이었고요. 그리고 말뚝 직경을 뒤로 봤을 때 구조물 끝에서 말뚝 중심까지의 거리는 1.25D 이상, 그리고 말뚝 중심에서 말뚝 중심까지의 거리는 2.5D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500 곱하기 1.25는 625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말뚝 중심부터 말뚝 중심까지의 거리는 2.5D 이상, 그래서 500 곱하기 2.5를 하여 1250 이상으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그려본 거고요. 우리는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기초 평면에 말뚝 배치를 해볼게요. 명령어 CC 말뚝에 여기서는 반지름을 입력해야 되니까 250 스페이스, 그리고 말뚝의 중심선 라인, 그리고 중심선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말뚝의 형상이 지금 그려진 거고요. 이 말뚝을 블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 개수가 지금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수정을 해도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말뚝이 100여 개가 넘는 개수가 되게 된다면 말뚝 하나에 대해서 말뚝의 표현 방식이나 그리고 레이어 등이 바뀌면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블록 작성을 해 놓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록은 명령어가 블록 B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은 블록 정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을 임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름을 파일이라고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블록의 중심점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 선택점을 누르시면 블록의 중심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원형 같은 경우는 원형의 중심으로 잡게 되는데요. Shift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그 오순앱에 있는 점들을 하나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중심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원의 중심점을 자동으로 선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중심점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블록으로 잡을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객체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 파일이라는 이름의 블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블록으로 변환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록이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블록을 선택을 한 다음에 리스트를 명령어 리스트를 눌러보면은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은 블록 이름 파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냥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스트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선이라고 나와 있고요. 블록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무브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에서 다음 기준점까지 갖다 놓으시고 다시 한번 무브 선택 625를 이동을 하시고 그리고 가로 방향으로 625를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말뚝은 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러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건데요.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에 비춰지는 것처럼 반대쪽 방향으로 다른 객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명령어는 mi 객체 선택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고 중심점, 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똑같은 객체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선택을 하시고 방향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을 하시면 미러가 될 방향으로 그 객체 형상이 보이게 되고요. 이쪽으로 객체가 좌우 대칭될 수 있도록 마우스를 이동하신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Y를 선택하게 되면은 기존에 좌측에 있던 말뚝 형상이 없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N을 누르시게 되면 기존의 말뚝 블럭이 그대로 있고 우측에도 말뚝이 생기게 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말뚝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위쪽에도 두 개가 있으니까 아래쪽에도 두 개를 다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 명령어 mi 스페이스
객체를 이번에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중심점을 또 잡아야겠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고 중심점을 기준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이런 식으로 객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번 물어보죠. 원본 객체를 주겠는지. 역시 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스페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뚝 배치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아까 블록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블록을 하나만 바꿔도 이 나머지 블록들이 같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중심선의 길이가 구조물보다 이 말뚝보다 조금 더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록을 한번 바꿔 볼게요. 블록을 마우스 왼쪽을 빠르게 두 번을 클릭하게 되면 블록 편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블록 이름 파일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는 블록으로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각각 객체별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을 해서 기준점을 100만큼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스페이스, 반대쪽도 100 스페이스,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클릭 100 스페이스, 100 스페이스. 이 상태에서 블록 편집 닫기를 누르시면 이 모양 그대로가 저장이 될 건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할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변경사항을 파일에 저장 클릭 하게 되시면 실제로는 이 블록 하나만 변경을 했는데요. 모두 같은 이름의 블록들이기 때문에 이 블록과 같은 이름인 것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이 되게 됩니다. 블록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조금 아시겠죠? 말뚝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블록으로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작업 시간이 많이 단축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조물 외형과 말뚝 배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단면도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는 앞 차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물 평면을 잘라서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자르는 면을 일단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를 부분은 이렇게 중심을 자를 거예요. 색깔을 바꿔서 자를 부분을 일단 이건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라인을 그어본 거고요. 이 중심을 자를 건데 단면도를 그릴 땐 요령이 있습니다. 새로 이 작성 기준, 그러니까 도면 지시서를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평면도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 건데요. 화면을 조금 키워서 이 지금 자르려고 한 선에 간섭되는, 그러니까 교차되는 라인들을 밑으로 라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명령어 L, 빨간 선과 지금 하얀 선이 교차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도 라인을 그리고 여기서도 라인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작성 지시서에 있는 이 재원대로 기초 화면부터 페데스탈 상면까지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명령어 L, 기초 화면이 될 라인을 그리고 지금 기초 두께가 800이고 페데스탈 높이가 1150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셔서 800 명령어를 종료시키시고 다시 복사 1150 명령어 종료시키시고 그러면은 이 안에 기초의 단면 형상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이 기초 단면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들은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명령어 트림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차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좌측이나 우측 아니면 위쪽 아래쪽을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명령어는 TR이고요. 스페이스 키, 객체를 전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자를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십자로 교차하는 부분에서 자를 부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 한꺼번에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릭. 그리고 여기도 클릭, 클릭.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르고 싶으면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 클릭, 이렇게 마우스를 또 클릭, 그리고 안쪽에 이 불필요한 선들도 마찬가지로 클릭, 그리고 안쪽 선도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명령어가 종료되는데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단면도가 작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도까지 작성해 보았는데요. 단면도에서 파일 배치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표현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버린 콘크리트입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이 버린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사진이고요. 링 콘크리트 또는 레벨링 콘크리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흙이나 정리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집안에 철근 등을 설치할 경우 철근의 정확한 설계 간격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정리된 바닥 위에 10cm 또는 5cm의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철근 설치나 거푸집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되며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린 콘크리트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버린 콘크리트까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린 콘크리트 두께를 일단 15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기초 측면에서 좌우측으로 나가는 길이도 100mm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L 기준점을 잡으시고 100만큼 나갈 거고요. 그리고 두께도 100.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 종료를 시키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입력하여 100, 100. 그 다음에 라인을 연결하면 되겠죠. 스페이스 키를 눌러 종료. 이렇게 말뚝을 제외한 단면도까지 완성해 보았고요. 말뚝 두부 보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